션윈예술단은 중국 고전 무용과 음악으로 자국의 역사를 전파하는 세계 정상급의 공연단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매우 싫어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놓죠. 파룬궁 탄압 사건이 션윈예술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룬궁이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그 수가 공산단원 수를 초과했는데요. 1억 명.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해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대략 저 시기쯤에 우리나라에서 인체의 신비전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한참 본 영상을 제작 중이던 저를 소름 돋게 만든 한 시청자님의 댓글입니다. 어쩌다 중도가 우파를 응원하게 됐는지 얘기해주시면 다른 중도분들도 계몽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은요, 타인을 설득하려는 것보단 제가 어떤 근거로 계몽됐는지 간증? 또는 되짚어보고자 제작했습니다. 시청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계엄령을 비난했던 제가 계몽된 이유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그냥은 없고 모두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코를 파는 것에도 코 속에 이물질이 쌓여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걷어내려고 하는 것처럼요. 저의 첫 질문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였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기능은 왜 마비되었을까? 윤통 취임 후 민주당발 26건의 줄탄핵이 있었습니다. 그중 공직자는 18명이었고 검사는 8명이었는데요. 탄핵 대상자 26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죠. 이 정도의 이해관계를 파악했을 즈음 윤통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열릴 때마다 수시간씩이나 되는 모든 변론 기회를 풀영상으로 시청했는데요. 이상한 게 이 문영배 재판관의 말투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게 보였거든요. 이때부터 각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문영배 재판관은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모름지기 가장 공정하고 중립이어야 할 판사라는 사람에게 정치 성향이란 게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죠. 설상가상으로 사법계에는 좌파 성향의 사조직까지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였습니다. 여기 출신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이 힘의 균형을 따져봤을 때 윤통은 취임 직후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 심판까지 받는데 이 헌법재판소마저 좌성향 사조직 출신이 반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탄반집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본능적으로 집단 린치를 두려워합니다. 멍석말이요. 이 헌법재판관들은 거대 야당의 든든한 백만 믿고 탄핵 인용을 갈겼다가는 추후 대국민 멍석마리를 면치 못하리란 두려움이 컸을 텐데요. 그 결과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인용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은 신입의 패기일 테죠.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말년입니다. 우리 탄반지지자들의 산불 같은 화력에 지레 겁먹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기강이 여기서 해이해지면 저들은 필시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최소한 윤통의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3.1절의 기적만큼 많이들 각자 해당 지역의 탄반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그 나물의 그 밥이란 속담이 있죠. 이렇게 썩어있는 법원에서 은퇴하면 가는 곳 중 하나가 선관위입니다.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와 선관위를 쳤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몇 번 가봐서 면적을 대충 아는데 전체를 틀어막기에는 병력이 너무나도 적어 보였습니다. 역시나 노구의 정치인들이 월담을 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죠. 국회의원증만 보여주면 입장시켜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막 들여보내면 금방 계엄령을 해제할 테니까요. 당시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군인들이 출동했고 이 선관위는 미리 현장에 출동한 채로 대기하다가 급습했죠. 당연히 국회가 메인 타겟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오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통의 성동격사였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수십 년의 검사짬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전한길 강사가 참전했습니다. 수능에서 사탐 영역을 3사로 할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아 전한길 강사님의 유명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선관위에 쏟아지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파보자 라고 주장한 전한길 선생님의 영상에 이 선관위가 아닌 민주당 진영에서 응답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고발한 것이었죠. 도대체 부정선거 의혹에 왜 민주당이 끼어들지 싶었는데요. 옛 속담에 틀린 말 없다더니 가제는 개편이죠. 정황
항상 선관위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가 있으리란 느낌이 들었는데 마침 선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었더라고요.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관위는 야당과 깊게 연관돼 있으니 이 민주당에서 발벗고 나서는 게 당연한 이치였던 것이죠. 선관위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민주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연관된 대형 조직은 크게 일부 언론사, 시민단체, 노조연맹을 들 수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사는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송사만 추렸는데요. KBS와 JTBC 그리고 MBC입니다. 시민단체는 환경보호, 여성인권,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대표적이고요. 노조연맹은 민노총 외에도 금속노조 등 수많은 단체가 포진돼 있죠. 그중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이 민노총이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간첩 지령을 받은 것이 밝혀져 임원들이 징역 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친북뿐만 아니라 친중 노선도 탔었죠. 여기서부터 중국의 전방위적인 체제 전복이 시작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유명 기업은 대부분 국가주도 기업입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돼 당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중 우리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해 일하는 대표 기업 3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텐센트입니다. 복합 IT 기업으로 소셜 네트워크인 위챗 회사로 유명하며 게임 유통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던파, 롤, FC 온라인이 이 텐센트 소속이죠. 그런데 이 텐센트가 뜬금없이 JTBC에 무려 1,000억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JTBC에서는 친중 성향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투자계의 거물이 중국의 국유기업이기 때문이었죠. 공영방송사인 KBS도 중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션윈예술단의 내한 서울 공연 때문에 빚어진 국내 공연 취소 사건을 길게 설명해야겠는데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션윈예술단은 중국 고전 무용과 음악으로 자국의 역사를 전파하는 세계 정상급의 공연단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매우 싫어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놓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 모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중국이 왜 자국의 고전 무용과 음악을 공연하는 것을 죽자고 막을까요? 바로 문화 대혁명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석의 행료로 모자라 문화 대혁명까지 일으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손으로 말아먹은 희대의 병크국이죠. 중국 정부의 대형 병크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중 파룬궁 탄압 사건이 션윈예술단과 관련돼 있습니다. 파룬궁이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법으로 진실과 선량함 그리고 인내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파룬궁이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그 수가 공산당원 수를 초과했는데요. 1억 명.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해 1999년 7월 20일부터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감금되었고 구금과 고문, 열악한 대우로 인해 최소 4,000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 독립조사단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15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건 개인 뇌피셜인데 대략 저 시기쯤에 우리나라에서 인체의 신비전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션윈예술단의 공연에는 이 파룬궁 박해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가 자국 및 해외 공연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션윈의 서초 예술의 전당 공연이 당일 직전에 중국 대사관의 압박으로 취소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날의 공연을 촬영하려던 방송사가 바로 KBS였는데요. 공영방송사가 타국 대사관의 압박에 방송 일정을 취소했다는 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대부분은 이 화웨이를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절대로 일반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설립자인 런정페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으로 전세계 고객의 정보를 빼돌려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 중이던 미국이 트럼프 1기인 2018년에 화웨이를 미국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악질 기업인 화웨이는 통신장비 업체로 선거 전용 통신망도 구축해놨습니다. 이것을 국내 기업인 LG와 손잡고 선관위에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호시탐탐 인접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티벳, 위구르, 내몽골을 집어삼켰고 현재는 대만 땅 따먹기를 위해 전쟁 준비의 산매경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까지 홀라당 벗겨먹을 심산이죠. 고기를 먹기 전에 양념을 치고 뼈를 바르듯 대한민국의 완벽한 친중 정권을 세우기에 혈안인데요. 얼마 전 홍콩이 중국의 처참히 잡아먹힌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친중 인사를 부정선거로 대거 당선시키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우리나라는 제21, 22대 총선부터 20대 대선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벽한 진보 성향 혹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요. 전라도의 광주와 경상도의 대구가 대표적이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당선 결과 예측이 쉬운 지역도 많습니다. 그 지역들만 유독
사전투표로 결과가 뒤집어졌죠. 참고로 부정선거의 핵심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입니다. 본투표는 당일 개표라 조작이 어렵지만 사전투표는 며칠의 여유기간이 있고 투표한 봉인 스티커가 찍찍이급이라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로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자세한 증거는 이영돈 PD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콘텐츠 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내 기업인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사냥하려던 MBK 파트너스입니다. 이 고려아연의 주사업은 비철금속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석에서 금, 은, 아연, 연 등의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고려아연이 화제가 된 이유는 대단히 탁월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광석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면 보통 폐기 처분하는데요. 고려아연은 여기서 또 희귀금속을 뽑아내죠. 전기차 시대가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폐기물도 넘쳐나는데요. 고려아연은 이 전자폐기물에서 각종 금속을 뽑아내 2차 전지 소재 노다지로 불리는 국가적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까지 크게 몰아주고 있는 가운데 MBK가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면 돈을 대준 중국에 넘길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대로 고려아연을 놓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려아연 울산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죠. 이번에 국민적 관심을 크게 얻은 고려아연이지만 국가에서 힘을 써서라도 고려아연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재 사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억측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주장해보자면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도 이 중국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의심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건드려볼 곳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입니다. 처음에 이름과 로고만 봐서 외국 기관인 줄 알았는데요.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였습니다. 사무총장 또한 한국인으로 장인식 씨라고 하네요. AWEB의 설립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데 쉽게 말해 전 세계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AWEB이 이 추악한 관계도에 자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선관위 예산이 AWEB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감사원이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양반이에요. USAID,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미 정부의 해외 원조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 뒤에는 인형술사라는 별칭의 헝가리계 미국인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투자판에서는 매크로 분석이 귀재로 평가받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USAID의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좌파 정치인들의 자금줄로 이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현재 두드려 패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문제는 과거 우한 폐렴 연구소에 자금 지원 및 숙소를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USAID와 접촉해 개발도상국의 선거법제 관련 지원을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AWEB과 연관된 국가에서 각종 부정선거가 속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이 그 피해 국가입니다. 참고로 윤통은 미국에서 한국,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을 했었는데요. 이때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걸로 추정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 제가 계몽된 데 영향을 준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제 마인드맵을 정리할 겸 제작해 봤는데요. 이 첫 초안에서부터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네요. 혹시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그간 집회 취재를 다니며 피부로 체감한 내용 또 다를 거잖아요. 그걸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로 속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반응 좋으면요. 아직은 콘티 단계여서요. 지금까지 애국하는 중도 청년 선달프였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